노터스 추천 이유 보고 무상증자 결정 과거 사례들 같이 보면서 공부하고 현재 대응법까지 볼게요. 어떤 회사인가 먼저 봅시다. 국내 1위의 비임상 CRO 회사, 임상대행 1위. 코로나로 커지는 임상대행 시장.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향후 전망이 좋을 거고요. 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이 나중에, 바이러스가 나중에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대마 관련 주기도 합니다. 오늘 급등 이유는 8주 무상증자 결정, 공짜로 8주의 주식을 준다, 이걸로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는 작년 12월 24일 HLB 피인수 기대감, HLB가 노터스를 인수한다, 이 기대감으로 한번 급등 나왔다가 쭉 급락이 나왔습니다. 요때죠. HLB 피인수 기대감으로 급등 나왔다가 쭉 제자리. 이렇게 쭉 오르고 있을 때 신규 매수는 가든 말든 하지 마라. 눌림을 기다려라. 이게 빠진다 한들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다. 지속적으로 리딩이 나갔고요. 쭉 빠지다가 W 쌍바닥 확인 후에 일봉 양호 매수 구간이다 추천드렸고, 제 생각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렇게 추세를 타면서 거의 21선 타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증결정으로 추가 상승, 단타도 좋고 최대 12% 수익 나왔고요. 이때는 코로나 초입 때죠. 단기에 70% 상승 나왔고, 이후로도 쭉 계속 반복 추천을 한 겁니다. 진입 타이밍에 따라서 지루하고 힘들었을 수는 있고요. 근데 월봉이 박스라서 이걸 이해했다면, 그리고 본인이 명확하게 중장기 포지션이라면 힘들지 않게 편히 기다릴 수가 있었겠죠. 3월 28일에 찍어줬던 캡처 월봉이고요. 파동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박스가 반복되고 있다. 월봉의 초록색깔 원, 이 윗꼬리는 모두 매물 소화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HLB 피인수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던 것도 매물 소화다 했던 거죠. 이 이미지가 작은 거는 기간이 오래돼서 깨져서 그래요. 파일이 여기 보시면 3월 24일 뜨죠. 이때 2월 28일 리딩, 노터스가 역대 신고가 찍었지만 월봉상 횡보로 파동이 끝난 게 아니다. 기존에 고점 찍고 빠질 때마다 매물 소화 성격이다. 이 리딩이 동일하다. 현재 일봉상으로 장기 입형 W 쌍바닥 양호 매수 구간이다. 여기 큰 파일도 있네요. 안 깨진 거. 3월 24일 계속 박스로 본 거죠. 박스로 보고 파동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시작점이다. 이게 딱 적중이 되면서 요게 요렇게 빵 올라간 겁니다. 단기에 70% 수익을 두 번 줬고 최대 15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 분석이 안 되면 여기서 이게 다 빠져나간 건가? 끝인가? 이렇게 헷갈리면서 뒤에 거를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차트 매매가 이번 수익에 있어서 매우 주요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HLB 피인수 기대감으로 반짝 나왔을 때 꿈자리님이 노터스 홀딩인가요? 질문 주셨고, 제가 파동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 리딩 드렸죠. 보유자는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도 시작하고, 신규는 가든 말든 지금 추격하지 말고 눌림 기다려라. 아까 앞에 설명했던 내용 카톡 가져와 볼게요. 여기 12월 27일 월요일 뜨죠. 요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 리딩 캡처고요. 무증 결정 후에 30분 거래 정지되죠. 그때 풀리고 단일가로 상한가 갔다가 10%까지 빠지길래 추격 사인 드렸고요. 흔들면서 상한가 갈 확률이 높다, 해볼만하다. 다만 변동은 매우 크다. 랩지노믹스
무중 결정 당시에 추격 성공했었죠. 그때 예시로 들어주면서 추천드렸고, 분봉입니다. 이때 추격 바로 단타 최대 12% 수익 나왔고, 이제 하락할 때는 챙기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손실 전환 당했으니까 챙기는 거고, 뒤에 또 회복 나올 때 재추천하고 또 반복 수익이 나왔습니다. 분봉이고요. 이때 추격, 그리고 하락 나오고 역배열을 끊는 자리, 여기에서 제가 회복 확인했고, 이 갭시가를 회복했죠. 그러니까 지지가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갭시가가 중요한데, 여기서 한번 반등 나왔다가 이탈 나왔죠.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사망한 거고요. 다시 이 갭시가인 44,400원 여기를 회복하면 재접근이 가능하다. 이거는 맥점을 회복하는 거죠. 회복 시에 재매수가 가능하다. 이때 제가 다시 상한가 노려도 된다 재추천 줬고, 장중 상한가까지 찍고, 이때 장중 상한가 찍은 거죠. 51,000원. 이렇게 단타도 두 번에, 한 번 12%, 두 번 또 12%, 두 번에 12% 최대 수익권을 주면서 중장기 뿐만 아니라 단타 수익도 나왔다. 근데 실로는 마이너스 6% 나오면서 차익 실현 나왔고, 이제 보유자분들은 내일 하락할 때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하락할 때 분할 매도 시작했던 것처럼 이게 하락이 나오면 분할 매도 하면서 챙기고 또 재타점을 잡던가 해야 되는 겁니다. 랩지노믹스 무중결정 3월 16일 과거 사례 분봉이고요. 아까 말했던 갭시가 여기를 지키면 상한가 가능성이 높다 해서 추격을 드렸고, 이제 상한가 가고 다음날 추가 상승,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쭉 더 갔죠. 그러니까 일봉이고, 이때 전고 돌파하는 자리 여기서 추격 줬고, 단기에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랩지노믹스 일봉이고요. 지금은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변했고요. 여기죠. 과거에 3만원, 현재 만원. 여기서 추격 사인 줬고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40% 추가 상승이 나왔고, 이 권리락 반짝 강세 나온 거고,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무중 결정에 강세 나오고, 그리고 권리락에 또 반짝 상승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쭉 가짜 반등 주면서 무상증자일까지 하락한다 보시면 돼요. 권리락 무상증자는 파세코 때 상세 설명했었죠. 파세코도 추천주였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고,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파세코는 여름 대장주로 제가 여기 추천, 여기 추천, 그리고 여기 추천 이렇게 했고, 이때 권리락 강세, 그리고 무중으로 약세 나왔고요. 권리락 강세, 무중 약세, 다시 또 올라갔고, 현재는 고점에서 다시 박스가 나오고 있네요. 여름 수혜주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종목이고, 121선 요 부분에서 의미있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또 반등 확인하면서 여름 관련주로서 대응하시면 되고, 이 영상 보시면서 개념 확립하고 로터스도 동일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또 설명할게요. 무상증자 개념, 무상, 공짜, 증자, 주식을 준다. 주주들에게 공짜 주식을 준다. 공짜로 주니까 당연히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고, 이 뒤에 숫자가 클수록 좋아요. 한 주 공짜로 주는 게 좋겠어요? 10주 공짜로 주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좋다. 노터스는 8주를 공짜로 주니까 아주 큰 호재였다. 내용만으로 보면 당연히 상한가를 갔어야 하는데,
한 주를 공짜로 줘도 두 주를 공짜로 줘도 상한가 갔던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역시 주식이 정석대로 움직이진 않죠. 오늘 리딩을 줄 때도 8주 무중 결정이면 바로 상한가 가야 하는 대호재이긴 한데 일말의 반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 했고요. 그때 질문을 또 주셨을 때 연상급 호재가 아닌가요? 맞다, 연상급 호재인데 주식이 늘 정석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반짝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자 했고요. 0.5주의 약한 호재라도 주가가 이 바닥에서 놀고 있으면 상한가가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주가가 또 고점이면 10%도 못 오르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무작정 내용만 가지고 이렇겠지 저렇겠지 무대응하면 안 되고 유동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추면서 공짜 주식을 주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주가는 상승이 나옵니다. 만원짜리를 2장으로 5,000원, 5,000원 이렇게 줘도 똑같이 만원이고, 이걸 10장으로 쪼개서 1,000원짜리를 10개를 줘도 역시 만원이에요. 그쵸? 변하는 건 없어요. 변하는 건 없다. 그래도 상승. 시장에서 이렇게 무상증자를 변하는 게 없음에도 호재로 인식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200만원 막 이랬죠. 이때는 개미들이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가 어렵다. 하지만 액분을 하면서 가격이 5만원으로 낮아졌고, 그 이후부터는 많은 개미들이 거래를 쉽게 했죠. 그 거래를 쉽게 하게 되면서 물려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삼전이야, 급한 돈 아니면 여유자금이라면 뭐 편하게 장기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유보율이, 그러니까 회사에 현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 돈이 많이 있구나, 이거를 재확인 시켜주는 거죠.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게 무상증자다. 이게 건전하지 않다면 무증이 아니라 유증을 하겠죠. 랩지노믹스 말고 제노코 사례도 볼게요. 얘도 2주 무상증자였고 쭉 크게 올라가고 권리락 강세, 그리고 무중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락이 나왔죠.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고점 치고 쭉 하락이 나왔고요. 패턴을 이렇게 3개로 크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거죠. 무중 결정에 강세가 나오고 이후에 좀 흔들다가 권리락 당일에 또 반짝 상승이 나오고, 이후로는 쭉 가짜 반등 주면서 무중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락한다. 이 2번에서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되면서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기 때문에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데, 무중일 가까워질수록 하락을 하더라도 이때 공짜 주식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뭐 수익 마감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마이너스 찍히는 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2번, 3번을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하시고 총 수익을 보면 되는 겁니다. 2번만 보면 내가 손실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3번이랑 같이 합쳐서 보면 수익이다. 사례 하나 더. 21년 7월 A루트입니다. A루트가 요때 1대5 5주 무상증자 5주를 공짜로 준다, 이 소식에 장중 25% 고가가 나왔고요. 이후로는 쭉 하락이 나옵니다. 쭉 하락 나오다가 권리락 당일에 또 상한가 2연상 3, 4연상 찍고 또 무중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락이 나옵니다. 무중일 우리가 배웠던 패턴대로 똑같죠. 1번 무상증자 결정의 강세, 2번 권리락 당일에 상승. 보통은 반짝인데 얘는 5주를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크게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3번 무중일이 다가올수록 하락한다. 전형적인 패턴. 요게 모든 종목에 다 동일하게 유사하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거 사례를 숙지하시고 예측력을 키우시면 돼요. 공시 보는 것도 파세코 때 배웠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권리락입니다. 이날 하루 전이 권리락이고, 그러니까 4번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신주의 상장 예정일 8번 요게 무중일, 그러니까 이날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하락한다 보면 되는 거죠. 9번은 오늘 무상증자 결정한 날, 5번은 몇 주를 주는가, 8주 준다. 중요한 게 4번과 8번. 이 달력으로 보면 6월 2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인데, 원래는 6월 1일이 권리락이죠. 하루 전이니까. 근데 공휴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이 권리락이 되고요. 이때도 반짝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다 보시면 되고, 6월 20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 요게 무중일, 8주가 공짜로 들어오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는 쭉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을 토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고, 여태 무중이 나왔던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과거 사례를 한번 찬찬히 여러분들이 직접 훑어보시면, 추적을 해보시면 이해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기출이 답이다. 항상 끊임없는 과거 사례 숙지를 통해 예측력을 키우고 대응력을 키우자. 주가가 개같이 막 움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 일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님이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보이는 게 많아지고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 주식에 공부가 필요한가, 이런 의심 버리시고 꾸준히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주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한 투자자는 공부를 했다는 것. 공부합시다. 제가 노토스를 계속 중장기 추천하고, 이 윗꼬리들이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다, 시작점이다, 빠져도 더 간다 라고 리딩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제가 미래에서 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때를 맞춘 걸까요? 다 공부죠. 전부 다 공부고, 과거 사례 숙지를 통해서 경험치를 쌓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공부를 하면 이런 게 다 보여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보여. 이게 차익 실현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뒤에 올라가는 걸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이렇게 빠질 때 불안하니까. 여기 박스 하단 이탈이 있었다면,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길게 볼 수 없는 분들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지키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이렇게 맥점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포지션 대응을 또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탈을 했더라도 이후에 더 갔겠지만 기회비용을 또 잃게 되는 거니까, 같은 중장기 포지션이라도 나는 이거 이탈해도 버틸 수 있다, 이게 가능한 분이 있고, 나는 이거 이탈하면 그리고 또 더 흐름이 더뎌지면, 느려지면 그때는 보유가 더 어렵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 환경, 투자금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